저는 29살까지 집에서 게임만 하던 게임 팬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 믿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2017년 7월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줄 나비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큐먼입니다. 저는 27살에 읽었던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을 180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책을 읽고 실행을 꼭 해야 한다, 지능이 좋아진다 같은 말들은 물론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모든 자기계발 영상에서 나오는 뻔한 말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박큐먼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험담이나 썰, 그리고 아웃풋을 최대치로 뽑아내는 법이 궁금하시다 하셔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인풋을 넣는 방법, 그리고 인풋을 아웃풋으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아웃풋들을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고 성장하는 시간을 레버리지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책의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완성시킬 정도의 지능과 경험을 겸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휙휙 가볍게 읽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명작을 쓸 정도로 성공한 거인들의 인생 정수들을 제가 한두 시간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써내려갈 때 저자의 생각과 살아온 경험들을 상상하면서 깊이 공감하려 노력하고 제 경험과 생각에 연결시켜가며 책을 읽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과 상상력을 극도로 활용해 간접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양질의 인사이트를 제 인생으로 끌고 오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본능적으로도 깊게 읽는다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좀 더 이해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아인슈타인, 피카소, 리처드 파인먼 같은 위대한 창조자들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 연구하고 서술한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각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일반인도 천재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들과 비슷한 루트로 창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변변한 관측 장비도 없던 100년 전 현대 물리학의 핵심인 상대성 이론에 도달한 건 수학이나 과학 능력도 아니고 뛰어난 상상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줄이 끊어져 끝없이 떨어져 내리는 엘리베이터에 탄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느낌적으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통찰할 수 있었는데요. 위대한 과학자 뉴턴 또한 누워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을 유추해냈는데 저는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상상력과 공감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일에 이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집중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야의 일을 해도 성과가 몇 배는 빠르게 늘더라고요. 이 책은 166만 자기개발 채널 신박사님의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영상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상상력과 공감이 인생의 중요 능력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을 바꿔준 터닝포인트와 경험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7살까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소리였고 키도 164의 왜소한 멸치였습니다. 또한 목소리와 발성도 좋지 않았고 학벌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어제의 저보다 0.1%씩 성장해 나간 결과 외모 개선은 물론이고 원하던 직업을 얻었음은 물론 이쁘고 현명한 여자친구와 건강한 연애를 하게 됐으며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약점인 발성과 목소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목소리도 좋아지고 녹음을 하면서 가창력까지 좋아졌습니다. 이 많은 일들은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2017년 어느 여름날에 어느 한 책을 읽고 생긴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성장하며 복수하는 통쾌한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공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상상하며 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스토리라는 형태는 인간의 뇌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 배울 때는 힘들고 금방 잊어도 이런 스토리는 잘 까먹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라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하시고 깨달음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박큐먼은 전역 후부터 29살까지 돈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두세 달 일하고 바짝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1년을 넘게 놀고 먹던 히키코모리 게임 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7살에 이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된
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는데요. 이 당시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의미 없는 일은 하기 싫다고 고집만 부리면서 집에 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이제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하셨었고요. 제가 평소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요. 부모님과 취업으로 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10년 넘게 책장에 박혀 있어도 있는지도 몰랐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신선함을 느끼며 이렇게 독후감을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읽고 삶이 극적으로 바뀌신 분들은 보통 1% 이내일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부자로 유명한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생 스토리와 가치관을 온전히 흡수해서 제 인생에 적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며 생애 첫 제대로 된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 독후감에서 깨달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나에게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아빠의 생각과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의 부자 아빠 생각에서부터 그 아버지의 삶을 180도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과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사고가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고 실제로 이때부터 뭐만 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제 뇌를 할 수 있다고 바꾸기 시작한 첫 순간입니다. 모든 성공의 베이스인 낙관적인 마인드가 0%에서 1%로 올라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생 돈 걱정하며 쥐경주에 빠져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즘에야 부의 추월 차선이나 자기개발 강사들이 많이 알려줘서 개념이 흔해졌지만 이때만 해도 N잡은커녕 그냥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게 전부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주식하는 것도 말도 안 됐고요. 지금처럼 성공 지식이 퍼져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매트릭스를 당연시 여기며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쉽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부족했던 제 사회지능을 조금씩 기르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야 한다. 부자는 지출이 아닌 자산을 산다. 금융지능을 키워야 한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한다. 행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가장 강력한 재산이다. 재산을 긴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좋은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독후감과 비슷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가장 큰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휴먼의 부자 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실행해야 한다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열심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를 깊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양대학원 나와서 저와 같이 노가다 다니면서 한 달 500만 원 버는 돈을 죄다 주식에 때려박던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시 제 친구는 그 형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신기한 형이다 하고 넘겼었지만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니 쥐경주를 탈출하기 위해 실천하던 대단한 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 번 실천을 해본 거예요. 내 주변엔 주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 그 형한테 연락해야겠다 생각하고 실천을 옮긴 거니까요. 그리고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재무제표 책과 돈의 법칙 책을 구매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크게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시드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업 분석만 찍먹해보고 접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30살이 되고 나서 이 계획을 실행하게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는 뭘 해야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지 아직도 감을 하나도 못 잡던 시기였어요. 대신 이 한 번의 도전은 삶을 바꿔나갈 추진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겪는 과정인데요. 영상이나 책 같은 걸 보고 나도 뭐 하나 해보자고 마음 먹고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니까 금방 그만두면서 난 역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인데요. 이건 운동, 공부, 독서, 유튜브, 취업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잘 안 되다 보니 다시 집에 박혀서 29살까지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형은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며 성장할 일을 머릿속으로만 찾고 있던 저를 보면서 네 그릇은 거기까지다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박세로이 빙의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형이 뭔데 내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후에 형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대학 친구랑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1일 알바를 해볼 거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제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회사 대표님이 바로 제가 찾던 맨 땅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부의 추월 차선 영앤리치의 거인이었거든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야 제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 직감해서 저 무페이로라도 좋으니까 옆에서 일을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대표님께 철면피를 깔고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책을 읽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성공하려면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생겼었기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실행력 레벨이 제로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요청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이 허락해 주신 후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일반 회사원과 대표가 아닌 대표실 바로 옆자리에서 비서 느낌으로 일을 배웠기에 마치 스승님과 제자 같은 관계가 됐거든요. 팀원들에게 진짜 동료로 인정받는 데까지 3달 걸렸습니다. 이 말은 3달간 무페이로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있던 전략기획팀은 스타트업 특성답게 어느 정도 큰 포지션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멀티 포지션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을 직원이 자유롭게 할 수 있던 회사였습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문제 해결이고 이게 곧 남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스타트업의 특성을 잘 몰랐던 저는 당연히 사수가 일도 가르쳐주면서 일을 하나하나 배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냥 옆자리에 노트북 하나 던져주시고 자비를 이것저것 시키시다가 휴먼아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4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이 필요 없는 규모였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일단은 데이터 분석가가 뭐 하는 직업인지 검색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쉽게 말해 회사의 여러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쓸모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데 저는 첫 검색에서 태블유와 파이썬 이런 어려운 공부들이 나와서 절망했어요. 갑자기 배워서 일에 적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검색을 좀 해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개념을 잡고 엑셀로 데이터를 처리 가공해도 된다고 해서 바로 엑셀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사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제 일을 알지 못했고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줄 아시는 스승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스승님은 기업의 매출 증진을 위해 문제를 찾고 해결해내는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의 역량을 파악해 보시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강의를 듣고 기능을 익히면서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에 대해 연구하고 회사 데이터에 접목시켜보는 과정을 하나하나 스스로 찾아서 종합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노력해서 이런 형식으로 카페24 원본 데이터를 추출해서 넣으면 기간별로 총 매출 또는 제품별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반자동 대시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기간별 매출 데이터와 제품별 매출 데이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숫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제 인생 최초로 문제 해결을 논리적인 사고로 하나하나 필요 논리들을 붙여나가고 해결해보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썼던 보고서예요. 왜 이 회사는 총 매출이 계속 오르는데 MVP 고객들의 재구매 매출 파이는 계속 그대로인 거지? 왜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현상의 문제점을 찾았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서 저는 팀원들에게 제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 해결법은 재구매를 올리기 위한 등급제 개편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논리가 꼭 필요합니다. 임원을 설득한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 숫자로 이루어진 정량적 데이터와 고객의 진심이 담긴 정성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탈한 회원들을 직접 리서치하게 되는데요. 1대1 전화 인터뷰를 1시간씩 19건을 하고 서비스 케어 내역도 다 뒤져가면서 회사를 고객 입장에서 바라본 후에 회사 세계관에 맞게 정의를 내리고 논리 정연한 보고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중간중간 막힐 때마다 포기할 뻔했지만 스승님이 옆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끝을 꼭 봐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휴먼아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 끝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작심삼일하게 되면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상태로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과정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도전해가면서 결과를 회고하고 피드백해서 그 다음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내야만 합니다. 작은 성공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강의를 보고 시작했는데 한 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영상 5개를 유튜브에 업로드 해봤지만 총 조회수가 30도 안 나왔던 힘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어냈습니다. 전혀 타격받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피드백하고 성장해 나간 결과 10월 1일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4,000명이 넘었습니다. 4,000명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90%가 1,000명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본질을 익혔기에 저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여자친구를 3달도 안 되는 시간에 7,000명을 넘게 만들게 도와줄 수도 있었고요. 영상 제작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관리해서 쭉 올려나가며 저는 계속 회고하고 분석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치를 종합적으로 길러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5개월간 조회수 1,000밖에 안 되는 영상들로 시작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빠르진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에 0.1%씩 커나가다 보면 이렇게 외모 개선도 하게 되고 남녀 이해도와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 원하던 여자와 연애와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콘텐츠 제작 능력도 늘고 구독자 수도 이렇게 계속 늘게 될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 꾸준히 페이스에 맞게 점진적인 성장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 답이다 책을 사셨는데 저는 위에서 고객과 인터뷰 상담을 하기 위해 구매했던 책이었지만 일상의 지인들과 유대감을 쌓기에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대인관계가 깊어지는데 도움이 됐다는 구독자분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행자를 보면서 나도 무자본 창업인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콘텐츠는 뭘로 해야 하나에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내 경험을 콘텐츠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신저가 되면 되겠구나를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장의 목표시라면 무작정 책을 10권, 100번 읽는 것이 아닌 지금 상황에 필요한 한 권의 책에서 주요 문구들만 레버리지로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면 빠르게 성장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질입니다. 저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배우고 실천해라와 부자아빠 같은 멘토를 찾아라 이 두 문장을 실행했을 뿐이거든요. 또한 책만 많이 보게 되면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책을 많이 보며 자아만 비대해지고 실력은 없지만 머리로만 안다고 착각하는 헛똑똑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작은 구멍가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선택해서 레버리지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며 실패와 피드백을 반복하셔야 그릇을 빠르게 키울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저는 욕망에 진화해서 남녀에 대한 정의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여자의 본능적 욕망에 강한 피지컬이 꼭 필요한데 제 164의 작은 키가 큰 마이너스라서 몸이라도 박살내야 되는구나를 동기부여하게 되면서 3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는 맨몸에서 헬스로 바꿨기에 작년에 입던 옷이 다 작아져서 며칠 전에 절반을 넘게 버렸거든요. 그리고 좋은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얇고 늘린 목소리를 남자답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더니 결국 얻을 수 있었고요.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환경이 되면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세팅해서 성장하는데요. 분노나 돈을 잃는다는 손실회피 성향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다 환경 세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제가 막내인데도 세일즈 부서를 리드하게 됐을 때 저는 세일즈를 잘하는 형의 지식과 경험을 레버리지했고 이 책을 읽으며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 적용하고 분석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은 여자친구를 리드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정리해보자면 지식을 쌓는 목표가 아닌 성장이 목표시라면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필요 상황마다 한두 권씩만 주요 내용을 실천해 주시기만 하셔도 엄청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필요 상황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환경에 있어야 책을 읽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휙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백수였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상황에 마찰이 생겨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게 됐고 연애가 어려웠다 보니 여자를 알기 위해 욕망의 진화를 읽었고 데이터 분석 일을 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책과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 보고서에 논리를 더하기 위해 인터뷰 관련된 책들을 읽었고 세일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방의 이론과 경험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이론을 적용시키며 성장했고 이건 여자친구에게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필요 도구를 찾고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제 27살 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시면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생각은 적당히, 실천은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이게 정답입니다. 궁금한 점과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니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